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박사후 과정을 하고 있는 한유섭이라고 합니다. 딥러닝 기술이 좋아지면서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를 이용하시는 연구원님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는 파이썬 랭귀지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 연구를 하기 이전에는 C나 C++ 또는 GPU 컴퓨팅을 위한 쿠다 랭귀지를 사용을 하였는데요.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썬 랭귀지에서 C나 C++ 또는 GPU 컴퓨팅인 쿠다 소스를 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C 또는 C++ 프로그램을 호출하거나 GPU 프로그램인 CU 파일을 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C나 C++ 또는 CU 소스 코드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DLL 파일 또는 SO 파일로 컴파일된 오브젝트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컴파일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GCC 컴파일러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GCC 컴파일러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GCC 컴파일러가 없다면 min-gw 컴파일러를 다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돋보기 모양 버튼을 눌러주세요. 해당 입력창에 cmd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명령 프롬프트라는 앱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세요. 해당 명령 프롬프트에서 where gcc를 검색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제 컴퓨터에는 gcc 컴파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min-gw라는 컴파일러를 먼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을 여신 후 min-gw w64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해당 화면에서 첫 번째 URL로 이동을 해주세요. 여기서 다운로드 탭을 선택을 해주세요. 윈도우 OS이기 때문에 호스트가 윈도우인 파일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min-gw w64라는 URL이 있는데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스포지로 이동을 해주세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다운로드 창이 나타나게 되는데 저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 해당 파일을 실행을 시켜주세요. 넥스트. 여기서 아키텍처를 x8664로 변경을 해주신 후 스레드를 win32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넥스트. 해당 소프트웨어가 설치되는 폴더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뒤에 부분을 제거해준 후 해당 경로에 설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경로를 잘 확인해 주세요. 설치가 모두 완료가 되었는데요. 넥스트 버튼을 누른 후 피니치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해주셔야 할 일은 환경 변수를 설정하는 일입니다. 우선 컴파일러가 설치된 폴더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in-gw w64라는 폴더가 존재하고 다시 들어가 주신 후 빈 폴더로 이동을 해주세요. 보시게 되면 GCC 컴파일러가 다음과 같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경로를 환경 변수에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 컴퓨터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후 속성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속성에서 고급 시스템 설정, 환경 변수, 보시면 패스라는 변수가 존재하게 되는데 여기서 새로 만들기를 선택을 하신 후 방금 복사한 디렉토리를 붙여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환경 변수 등록까지 모두 마쳤는데요. 다시 돋보기 버튼 모양에서 검색창에 cmd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을 시켜주신 후 where gcc를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gcc 컴파일러가 잘 설치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컴파일러 설치를 모두 완료를 하였는데요. 해당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 아나콘다 가상환경을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을 시켜주세요. 해당 명령 프롬프트에서 콘다 create name 뒤편에 새롭게 만드실 가상환경의 이름을 설정을 해주세요. 다음에 파이썬의 버전을 입력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 3.6 버전을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세요. Y. 이렇게 해서 새로운 가상환경의 생성이 모두 완료가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폴더를 설정을 한 후 파이참을 이용해 해당 폴더에 접근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하였는데요. 해당 폴더에 파이참을 이용을 해 접근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파이참을 이용을 해 해당 폴더에 접근을 해주었는데요. 이번에는 방금 생성한 가상환경을 해당 파이참 프로젝트에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세팅, 그리고 프로젝트, 인터프리터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인터프리터에서 방금 저희가 생성을 한 가상환경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OK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빔 프로젝트에 메인 파이썬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에서 파이썬 파일을 선택을 해주세요. 해당 메인 파이썬 파일에서 넘파이를 사용하여 계산한 4층 연산과 C 또는 CU 파일을 이용을 해 계산한 4층 연산이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넘파이 기반의 4층 연산을 수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패키지들을 임포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한 패키지 중에 numpy와 matplotlib 라이브러리 하단에 빨간색 줄이 그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는 새로운 가상 환경에 해당 패키지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numpy와 matplotlib 라이브러리 패키지를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터미널이라는 탭을 선택을 해주세요. 우선 numpy를 먼저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conda install numpy라고 기입을 해주신 후 엔터를 눌러주세요. 다음으로는 matplotlib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nda install matplotlib 라이브러리라고 입력을 해주신 후 엔터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패키지가 모두 설치가 완료가 되었는데요.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보시는 것과 같이 빨간색 라인이 사라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4층 연산을 수행을 할 매트릭스와 추가적인 베리어블들을 상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4개의 베리어블을 생성을 하였는데요. PM 사이즈는 매트릭스의 사이즈를 결정을 하는 베리어블이고, 다음과 같이 멀과 add는 소스라는 매트릭스의 4층 연산이 돼 스칼라 밸류입니다. 해당 베리어블들을 이용을 해 파이썬상에서 numpy를 이용한 4층 연산을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라는 매트릭스를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 딥카피를 이용을 해 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numpy 매트릭스를 이용을 해서 컨스탄트 베리어블을 곱하거나 더하는 연산과 두 개의 매트릭스를 엘리먼트 와이즈로 곱하거나 엘리먼트 와이즈로 더하는 연산을 수행을 해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연산을 이번에는 C 언어를 이용을 해서 구현을 한 후 파이썬 코드에서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C 스크립트를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에서 파일이라는 탭을 선택을 해주세요. 확장자를 C로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C 스크립트를 하나 생성을 하였는데요. 해당 C 스크립트에서 const variable을 곱하거나 더하는 펑션과 매트릭스와 매트릭스를 element wise 곱하거나 더하는 함수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const variable을 매트릭스에 곱하는 함수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const variable을 매트릭스에 곱하는 함수의 헤더를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아웃풋이 저장이 될 플롯 타입의 포인터와 인풋 매트릭스가 할당이 될 플롯 타입의 포인터, 그리고 멀티플리케이션이 수행이 될 컨스탄트 베리어블과 인풋과 아웃풋의 매트릭스 사이즈를 결정을 할 인트 타입의 포인터 베리어블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해당 아규먼트들을 이용을 해서 함수들을 마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3중 포문을 이용을 하여 3차원 매트릭스에 대해서 컨스탄트 베리어블을 매트릭스에 곱을 할 수 있는 함수를 구현을 해보았는데요. 이와 유사하게 매트릭스에 컨스탄트 베리어블을 더하는 함수도 마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규먼트는 위의 함수와 동일하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콘스탄트 베리어블을 매트릭스에 더하는 형태의 함수를 작성을 모두 완료를 하였는데요. 이와 유사한 형태로 매트릭스와 매트릭스 간의 엘리먼트 와이즈 곱을 하는 함수와 엘리먼트 와이즈 덧셈을 하는 함수도 마저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릭스 간의 엘리먼트 와이즈 곱 또는 덧셈을 수행을 하는 경우에는 인풋으로 두 개의 매트릭스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플롯 타입의 포인터 source1과 플롯 타입의 포인터 source2를 입력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매트릭스 간의 엘리먼트 와이즈 덧셈을 수행하는 함수를 마저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4가지의 함수를 C 언어 기반으로 작성을 하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파이썬에서 C 언어 또는 CU 파일로 작성이 된 코드를 호출을 하기 위해서는 SO 파일 또는 DLL 파일로 컴파일을 한 후 컴파일이 된 파일을 호출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GCC 컴파일러를 이용을 하여 해당 C 파일을 SO 파일로 컴파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터미널을 열어주세요. 터미널에서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하신 후 엔터를 눌러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확장자가 5로 정의가 되어 있는 파일이 생성이 된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를 한 번 더 아래와 같이 입력을 해주신 후 엔터를 눌러주세요.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SO라는 확장자를 가지는 파일이 생성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컴파일이 된 파일을 파이썬 파일에서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파일이나 DLL 파일을 호출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패키지를 임포트를 해야 하는데요. ctypes라는 패키지를 이용을 해 해당 파일을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types라는 패키지는 파이썬의 스탠다드 패키지이기 때문에 따로 설치를 해주지 않으셔도 바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는 해당 파일의 경로를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파일의 경로를 입력을 받으신 후 ctype이라는 패키지를 활용을 하여 해당 SO 파일을 다음과 같이 호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호출이 된 라이브러리로부터 각각의 펑션 핸들러를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호출된 라이브러리에 점 함수 이름을 붙임으로써 각각의 함수들의 펑션 핸들러를 다음과 같이 얻어올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함수들에 대해서도 펑션 핸들러를 마저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의 함수들의 펑션 핸들러를 모두 받아왔는데요. 다음으로는 각각의 함수들의 아규먼트를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argstype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함수들의 input 아규먼트를 설정을 할 수 있으며 restype이라는 베리어블을 통해 함수의 return 베리어블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input 아규먼트 같은 경우에는 플롯 타입의 포인터를 첫 번째 아규먼트로 받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두 번째 아규먼트로는 플롯 타입의 포인터, 세 번째는 플롯 타입, 마지막 아규먼트로는 int 타입의 포인터를 인풋의 아규먼트로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return variable의 타입인데요. void 타입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머지 함수들에 대해서도 input 아규먼트와 output 아규먼트의 초기화를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펑션 핸들러의 인풋과 아웃풋을 초기화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파이썬 베리어블을 C 함수의 펑션 핸들러에 넣기 전에 데이터 타입을 캐스팅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캐스팅하는 함수를 매크로 타입으로 프리디파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input variable의 타입이 플롯 타입의 포인터 형태인 경우에는 input variable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캐스팅 루틴을 적용을 해주어야 합니다. int 타입의 포인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수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C 함수를 호출을 하기 위한 전처리 과정을 모두 수행을 하였는데요. 이번에는 실제로 펑션 핸들러를 호출을 하여 파이썬과 동일하게 다층 연산을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랜덤 베리어블을 사용을 하기 위해 딥 카피를 이용을 해 소스 매트릭스를 카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콘스탄트 베리어블을 멀티플리케이션 하는 루틴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put 베리어블이 플롯 타입의 포인터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캐스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destination 매트릭스, source 매트릭스, multiplier, 그리고 input 매트릭스의 사이즈
총 4가지의 아규먼트를 해당 펑션에 입력을 해 주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함수들에 대해서도 모두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4가지의 4층 연산 함수를 적용을 해보았는데요. 실행을 시킨 후 numpy로 계산을 한 결과와 C 소스 코드 베이스로 계산을 한 결과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메인 파일을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웃풋 매트릭스를 계산한 결과가 numpy로 계산한 결과와 C코드로 계산한 결과가 같으며 두 개의 매트릭스의 차이를 보았을 때도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Ctypes라는 패키지를 이용을 해 C코드를 파이썬에서 호출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은 GPU 소스 코드인 CU 파일도 동일하게 작성을 해 파이썬 코드에서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CU 소스 코드 스크립트를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에서 New 파일에서 확장자가 CU인 빈 스크립트를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코드에서 작성을 한 모든 부분을 복사한 후 해당 CU 파일에 묻혀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쿠다 프로그래밍을 소개하는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CU 프로그래밍을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쿠다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영상도 기회가 되면 업로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소스 코드에서 처음으로 수정을 해주셔야 할 부분은 include 하는 파트인데요. 추가적으로 CUDA-H라는 파일을 include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정을 해주셔야 할 부분은 미리 작성이 되어 있는 4개의 4층 연산 함수에 글로벌이라는 헤더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이라는 프리 헤더는 GPU 상에서 실행이 되는 함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함수 네임을 조금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는데요. 함수 이름 뒤에 커널이라는 포스트픽스드 워드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함수의 헤더 부분을 수정을 하였는데요. 다음으로는 함수의 바디 부분을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쿠다 코드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3중 포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을 모두 풀어줄 수 있다는 건데요. 3중 포문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필요한 인덱스인 idg와 idy, idx를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dg, idy, idx가 각각의 랭스를 넘어가면은 리턴을 해주는 조건문을 하나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idg가 ng보다 크면은 해당 함수를 실행하지 않기 위해 리턴을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y에 대해서도 ny보다 크게 되면은 리턴을 수행을 하고 마찬가지로 idx에 대해서도 해당 매트릭스의 랭스인 nx보다 클 경우에는 리턴을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각의 idg와 idy, idx가 선언이 되는 신텍스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GPU 프로그래밍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하지 않고 바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GPU 상에서 수행이 되는 코드를 모두 수정을 완료를 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형태로 나머지 부분들도 모두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GPU에서 실행이 되는 글로벌 함수에 대한 수정을 모두 완료를 하였는데요. 이번에는 GPU 함수를 호출하기 위한 CPU 상에서의 인터페이스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PU 상에서의 인터페이스 함수는 앞서 C코드에서 구성을 했던 함수와 동일한 헤더를 갖는 형태로 기입을 하였습니다. 해당 인터페이스 파트에서도 GPU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부분은 생략을 하고 바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GPU 컴퓨팅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CPU에 얼로케이션 되어 있는 메모리를 GPU 메모리로 카피를 해야 되는 루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GPU 메모리를 얼로케이션을 할 포인터를 생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GPU 메모리를 직접 할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PU에서 메모리를 할당하는 것과 유사하게 CUDA 말록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GPU에 메모리를 직접 할당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CUDA 풀이라는 함수를 통해 할당이 된 메모리를 해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CUDA memset을 이용을 해 할당된 메모리를 0으로 초기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초기화된 함수에 CPU 메모리를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CUDA memcopy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여 GPU에서 CPU로 또는 CPU에서 GPU로 메모리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앞쪽에는 destination을 적어주시고 뒤쪽에는 source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규먼트로 복사할 메모리의 사이즈를 기입해 주신 후 마지막 아규먼트로는 메모리가 복사가 되는 디렉션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경우에는 CPU에서 GPU로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CUDA memcopy host to device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GPU에서 CPU로 데이터를 이동을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CUDA memcopy device to host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신텍스를 이용을 해서 나머지 메모리도 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source 데이터와 매트릭스의 사이즈를 정의하는 pn size라는 베리어블에 대해서 데이터 카피를 모두 완료를 하였는데요. 다음은 GPU 컴퓨팅에 필요한 스레드와 블록 그리고 그리드를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GPU 프로그래밍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영상에서는 따로 설명을 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스레드와 블록 그리고 그리드를 설정을 모두 완료를 하였는데요. 다음으로는 GPU 함수를 직접 호출하는 부분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PU 함수를 작성이 된 커널 함수를 하나 호출을 한 후 다음과 같은 신텍스를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GPU에서 계산이 된 결과를 다시 CPU로 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CUDA memcopy라는 함수를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destination을 CPU 메모리로 설정을 하고 source를 GPU 메모리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할 메모리의 크기를 설정을 한 후 디렉션을 디바이스에서 호스트로 즉 GPU 메모리에서 CPU 메모리로 복사를 하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allocation이 되어 있는 메모리를 해제해 줌으로써 해당 펑션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GPU 커널을 실행을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하나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3개의 함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인터페이스를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함수들에 대해서도 모두 인터페이스를 작성을 해주었는데요. 다음으로 해주셔야 할 일은 CPU 코드인 인터페이스 함수에도 추가적인 prefixed 헤더를 추가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상단에 다음과 같은 define을 하나 설정을 해주신 후 해당 DLL export라는 헤더를 CPU 함수 앞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추가가 완료되었다면 C 코드를 모두 작성을 완료를 해 보았는데요. 이전에 C 코드와 마찬가지로 해당 CU 파일도 컴파일을 통해서 SO 파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터미널에서 이번에는 GCC 컴파일러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CUDA 드라이버를 설치하게 되면 제공을 하는 MVCC라는 컴파일러를 이용을 해서 해당 CU 파일을 SO 파일로 컴파일을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해주신 후 엔터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컴파일이 모두 완료가 되었는데요. 컴파일이 완료가 되었을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lib mass.cu.so 파일이 생성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 파일을 이용해 생성이 된 SO 파일을 파이썬에서 호출하는 방법은 앞에서 수행을 했던 C 파일로 컴파일된 SO 파일을 파이썬에서 호출을 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빠르게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CU 파일에 대한 파이썬에서의 인터페이스를 모두 작성을 하였는데요. 한번 실행을 해서 numpy 어레이와의 결과가 동일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서 numpy 결과와 CU 파일이 동일하게 출력이 되는지와 그 차이값이 존재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로우가 numpy를 이용해서 계산한 결과이며 두 번째 로우가 GPU 프로그래밍이 CU 파일을 통해 계산한 결과인데요. 그 두 개의 출력이 동일하면 그 차이값이 0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ctypes라는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C 코드와 GPU 프로그래밍인 CU 파일을 파이썬 코드에서 출력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쿠파이라는 패키지가 있는데요. 쿠파이라는 패키지는 파이썬에서 직접 GPU 메모리를 할당을 하고 GPU로 컴퓨테이션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해주는 패키지입니다. 또 이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도 CU 파일을 직접 호출을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쿠파이라는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방금 구현을 한 CU 파일을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쿠파이라는 패키지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을 여신 후 쿠파이 인스톨을 검색을 해주세요. 첫 번째 URL로 이동을 해주세요. 여기서 install kupy from com.forg라는 탭을 선택을 해주세요. 해당 신텍스를 파이참 터미널에서 입력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설치가 모두 완료가 되었는데요. 쿠파이라는 패키지를 임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쿠파이라는 패키지는 numpy라는 패키지와 많은 부분이 유사한데요. 따라서 numpy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함수명들을 그대로 쿠파이라는 패키지를 통해서 바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numpy 패키지가 CPU상의 메모리를 할당을 하는 개념이라고 하면은 쿠파이는 GPU상의 메모리를 할당을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처음에 numpy 어레이를 이용을 해서 수행을 했던 태스크를 굳이 CU 파일을 생성을 하지 않더라도 numpy와 유사한 신텍스를 이용을 해 GPU상에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쿠파이 as array를 이용을 하면은 CPU상의 메모리를 GPU상의 메모리로 얼로케이션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스칼라 밸류 또한 쿠파이 타입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모든 베리어블들이 쿠파이 어레이로 변경이 된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numpy 신텍스와 동일하게 작성을 해서 계산을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ist underbar cp라는 데이터의 데이터 타입은 지금 쿠파이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이를 numpy 타입으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GPU 프로그래밍 쿠다 커널을 굳이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다이렉트하게 GPU 어레이를 할당을 함으로써 GPU 연산을 수행을 해보았는데요. numpy 결과와 쿠파이 결과가 동일한지 프린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시켜 numpy 결과와 쿠파이 결과가 동일한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numpy를 활용을 해 계산한 결과와 쿠파이를 활용을 해 계산한 결과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쿠파이도 ctypes와 동일하게 함수 형태로 정의가 된 쿠다 파일을 다이렉트하게 호출을 해 실행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쿠파이에서 커널을 호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펑션만 존재하는 또 다른 쿠다 파일을 생성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쿠다 파일의 헤더 파일인 kuh라는 펑션을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new에서 파일에서 CUDA-h라는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에 열어둔 CUH라는 파일에 CUDA 파일에서 글로벌 함수들을 모두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해당 CU 파일에 CUH라는 헤더 파일을 include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CUH라는 파일에 추가적으로 수정을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글로벌이라는 헤더 앞에 extensc라는 헤더를 또한 추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글로벌 펑션 앞에 extensc라는 워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cuh 파일과 cu 파일로 함수를 나누고 externC라는 구문을 추가를 하여도 이전에 ctypes를 이용을 해서 CUDA 파일을 호출하던 부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를 확인을 하기 위해 cu 파일을 다시 컴파일을 한 후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동일하게 컴파일이 수행을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cu 파일과 mp 파일의 결과가 동일한지 실행을 시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글로벌 펑션을 CUDA-h라는 헤더 파일에 옮긴 후 externC라는 워드를 추가하여도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생성을 한 CUDA-h라는 헤더 파일을 이용을 해 CUPy라는 패키지에서 펑션 핸들러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types라는 패키지에서는 컴파일이 된 SO 파일을 호출을 하였다면 CUPy에서는 컴파일이 된 SO 파일이 아닌 GPU 커널만 존재하는 CUDA-h라는 헤더 파일을 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CUPy에서는 커널의 코드 그 자체를 입력으로 받기 때문에 해당 코드를 스트링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CUDA-h라는 헤더 파일에 적혀있는 모든 신텍스를 그대로 코드라는 베리어블에 저장을 하였습니다. 해당 코드로부터 각각의 펑션 핸들러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로부터 펑션의 네임을 이용을 해 펑션 핸들러를 다음과 같이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펑션 핸들러도 동일하게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같이 4개의 펑션 핸들러를 생성을 하였는데요. 다음은 CUDA 파일에서 생성을 했던 thread와 blur 그리고 grid 베리어블을 파이썬 코드에서 동일하게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nthread와 blur 그리고 grid 베리어블을 모두 생성을 하였습니다. 펑션 핸들러를 이용을 해 직접 계산을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베리어블들을 모두 CUPy 타입으로 캐스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요한 베리어블들을 모두 CUPy 타입으로 캐스팅을 해주었는데요. 해당 베리어블들과 펑션 핸들러를 활용을 하여 4층 연산을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rgus라는 베리어블을 통해 펑션에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층 연산을 모두 수행을 해보았는데요. 마찬가지로 CUPy 타입의 데이터를 numpy 타입의 데이터로 캐스팅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CUPy의 펑션 핸들러를 활용을 한 결과와 numpy 결과를 프린트 구문을 통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통해 결과가 동일한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CUPy 패키지를 활용을 해 펑션 핸들러를 생성을 한 후 생성이 된 펑션 핸들러를 이용을 해 수행한 결과와 numpy 어레이를 계산을 한 결과를 비교해 봤을 때 두 결과가 모두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수행을 했던 4층 연산의 결과들을 numpy 어레이와 비교하는 프린트 구문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ctype 패키지를 이용을 해 C 언어를 계산한 결과와 ctype 패키지를 이용을 해 계산을 한 CUDA 파일 그리고 CUPy라는 패키지를 이용을 해 GPU 연산을 수행을 한 결과와 CUPy 패키지를 이용을 해 펑션 핸들러를 기반으로 계산하는 결과 모두 4가지의 결과들을 모두 출력하는 구분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실행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ctype 패키지를 활용을 해서 계산한 결과와 CUPy라는 패키지를 활용을 해서 계산한 결과 모두 numpy 어레이와 그 에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이썬에서 C코드와 CUDA 커널을 호출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이썬에서
Ctypes라는 스탠다드 파이썬 패키지를 이용을 해 C나 C++ 코드를 호출하는 방법, 그리고 CUDA 코드를 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더불어 CuPy라는 패키지를 이용을 해 파이썬에서 직접 GPU 어레이를 할당을 해 연산을 하는 방법과 Ctypes와 마찬가지로 CUDA 커널을 직접 호출해서 사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딥러닝을 사용을 해 의료 영상 복원 연구를 하기 이전에는 CUDA 컴퓨팅을 이용을 해 의료 영상 복원을 주로 진행을 하였는데요. 근래 연구를 하면서 파이썬에서 CUDA 소스를 불러와야 할 일이 생겨서 이번 영상을 준비를 하였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